안녕하세요. 다문화 상담사의 박미정 교수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문화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수업으로 같이 한번 알아볼 것은 문화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두 번째로는 문화의 시대, 지금 우리의 시대와 또 상담, 즉 과거의 문화 속에서의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었고 또 현대의 시대에서는 어떻게 상담이 진행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문화 심리와 문화적 분류 모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문화 심리란 무엇인지, 또 문화적 분류 모델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두 가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문화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도덕, 윤리, 지식, 창조적 작업, 이념, 문명, 예술, 약속, 삶의 양식, 예의 범절, 놀이,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실 거예요. 이와 같이 문화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생각되어지고 또 욕구가 발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문화에 대한 어원을 한번 알아볼까요? 문화하면 우리가 이제 culture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culture이란 말은 원래는 이제 라틴어에 있는 collore라는 말에서 유래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culture이라는 말 그 어원 속에는 training이라는 개념도 있고 worship, cult 이러한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cultivation 또는 heritages 이런 의미로 우리가 어원을 찾아갈 수가 있는데요. 즉 유산, 교육, 훈련 이러한 의미들이 함께 내포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문명은 또 무엇일까요? civilization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문명, 문화 비슷하잖아요. 문명, 문화의 유사어지요. 그래서 이 어원은요, civis라는 말에서 유래되었고요. 예절 바르고 세련되었다라는 시민의 자격을 이르는 말로서 문명이라는 말이 사용되었었어요. 그래서 문명은 어떠한 물질적인 개념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었고요. 또 문화라는 개념은 정신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었었지만 현대 시대에는 두 개를 별로 이렇게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는 또 무엇일까요? 인간 사회가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려는 활동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해낸 물질적 또는 정신적 소득의 총칭이라고 민중국어사전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단 공동체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을 조직하고 조장하며 함께 나누고 있는 통일된 사상, 감정, 가치관, 그리고 그것들의 연합된 행동 유형과 그 산물을 우리는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렇게 문화라는 개념도 여러 가지의 뜻을 품고 있는데 이러한 문화에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문화의 특징은 첫 번째로 사회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이라는 의미는요, 한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함께 여러 사람이 어우러서 이루어 나간다는 의미예요. 문화는 결코 한 사람이 이룰 수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인간의 성취로서 자연과 구별되는, 즉 인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노력해서 이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성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죠. 세 번째로는 인간의 선의적 가치와 그러한 그 가치의 세계로서 어떤 목적들을 위하여 고안된 것이다.
그러니까 선의적 가치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선의적 가치라는 이 용어의 말은 우리가 한 가지의 어떤 나쁜 것을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선한 것, 목적을 두고 그러한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루어 나가는 한 사람이 아닌 사회적인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 나가는 선의적 가치 개념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것이 문화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다원주의예요. 다원주의는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혼자가 아닌 여러 가지의 의미를 함께 지니고 그것이 어떤 하나의 맥락과 매개체를 이루고 관계성을 지니고 살아나간다는 그런 의미겠지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요. 유전인자를 통해 유전된 것이 아닌 개인이 사회 환경에 따라 학습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성취된 것, 어떤 목적과 가치를 두고 만들어낸 것, 그리고 교육적인 개념,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학습된 것, 이러한 것들이 문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합적으로 우리가 정의를 해보면 문화란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 등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루어낸 가치관과 습관의 총체로 각 문화는 그 나름대로 내재하는 규범과 행동 유형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는 고정된 개념이 아니고 흐르는 물과 같이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지요. 지금 보여지는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인지 여러분 보이시나요? 네, 오바마 대통령 가족 사진인데요. 보면은 굉장히 다국적이죠. 다문화적이에요. 우리 시대, 지금 글로벌 시대에는 이렇게 다문화적인 상담이 필요한데요. 과거에는 어떠한 유형을 통해서 어떠한 문화 속에서 상담이 이루어졌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 이전에는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분석적이고 인과적이며 기계론적 입장을 취했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서 지금의 행동의 결과가 나타난다. 즉, 지금에 나타나고 있는 행동의 양상들은 과거에 어떠한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이 나타날까라는 어떠한 원인과 결과의 행동적인 입장을 보면서 그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면서 기계론적으로 상담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입장을 취했었지요. 그런데 1960년대 이후에는요, 보다 더 실존적이고 영적 차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1980년대 이후에는요, 드디어 소수민족에 대한 관심과 그거에 따른 상담이 진행되었고요. 후반에는 다문화 상담의 접근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지요. 1990년대 이후에는 인종 정체성 관련 상담자 인식 수준을 더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연구가 진행되었고요. 1990년대 이후에 그렇게 상담자들의 인식 수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진행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에는 인종문화적 정체성 모델들과 지식을 잘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주장되었습니다. 보다 더 응용되는 학문이 나오기 시작했지요. 현대 글로벌 시대에는 다문화 상담 또는 초문화 상담 이론이 생성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문화 상담하면 이제 Multicultural Counseling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또 초문화 상담하면은 뭐 Cross Cultural Counseling, 뭐 Transcultural Counseling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보통 Multicultural 상담 카운슬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글로벌 시대 또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다문화적인 특색이 확연하게 현재 시대에서는 드러나고 있어요. 또한 국제 결혼의 증가로 한국 사회에도 수많은 다른 민족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화적 차이는 단지 언어의 차이만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 차이를 깊이 이해하고 그에 따른 상담적 접근이 매우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는 문화 심리와 문화적 분류 모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문화 심리 하면 무엇일까요? 인간이 어떻게 문화를 만들어내는지, 인간의 생득적 특성과 문화의 과정은 어떤 상호 영향을 끼치는지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행동, 사회적 생활 속에서 습득한 인지, 정서, 행동을 포함한 일정한 내면적 틀, 그런 내면적 세계관 속에서 인간의 마음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이 문화 심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젖어들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무의식 중에 생득하고 학습하고 그랬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표출되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속에 내재화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문화 가치 모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기본 가치 모델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본 가치 모델은 12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시간 중심이냐, 행사 중심이냐, 업무 중심, 사람 중심, 분석적 사고, 전체적 사고, 신분 중심, 업적 중심, 위기 중심, 비위기 중심, 약점 은폐, 약점 노출, 이렇게 12가지의 모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문화 가치 모델을 우리가 어떤 공간적인 개념으로 나누지 않았고요. 가치적인 개념으로 나누었어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시간 중심형은요. 일정표와 시간 엄수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목표 성향적인 어떠한 부분의 활동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죠. 시간 약속을 중요시 여기고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목표를 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시간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행사 중심은요. 일정에 매이지 않아요. 그리고 좀 더 개방적이고 융통적인 태도를 보이고 현재의 경험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 중심의 사람들은 시간을 어길 때 굉장히 화가 나요. 그렇지만 행사 중심의 사람들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보다 더 융통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 중심과 사람 중심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일과 원칙에 초점을 맞추고 목적 달성에서 만족을 찾는 것이 업무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 친구를 선호하고 개인적인 일은 쉽게 희생하고 인간관계에서 만족을 찾는 형은 사람 중심이에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형이라고 보여지나요? 일을 하면서 일에 대해서 성취감을 맛보고 즐거움을 맛보느냐? 업무 중심. 나는 일보다는 사실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 그래서 일이 안 될 때보다는 관계성 속에서 잘 안 되어질 때 그때가 더 힘든 것 같아. 이런 분들은 사람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또는 문화에 따라서 또는 가치에 따라서 이렇게 일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석적 사고와 전체적 사고. 즉 분석적 사고는요. 옳고 그름, 일정한 잣대로 평가를 하고요. 또 전체적 사고는 판단이 개방적이고 모든 환경과 사람을 고려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분석적 사고는 나무를 보는 그러한 관점이라면
전체적 사고는 숲을 보는 관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분 중심, 업적 중심. 개인의 신분은 출생과 계급으로 결정이 되어지고 영속적으로 고정되어지는 신분 중심의 문화가 있는가 하면 또 개인의 신분은 그 사람의 업적 여부로 결정이 되고 성공과 실패 여부,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하는 업적 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신분 중심의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예전에 왕이 계승하는 그러한 문화였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신분 중심에 속한다고 보여지죠. 그 다음에 이제 위기 중심과 비위기 중심이 있는데 위기 중심은 세밀한 계획, 신속한 해결, 그리고 계획된 절차를 통한 반복적인 수행, 이러한 것들이 위기 중심 모델이에요. 비위기 중심은요, 실제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임시 방편적 해결을 모색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비위기 중심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위기 중심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어떤 리스크에 대해서 대책하고 보다 더 신중하게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비위기 중심은 실제적인 경험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것이 조금 변화되었을 때는 이렇게 맞추어 가야지,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맞추어 가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약점 은폐와 약점 노출. 약점 은폐는 잘못을 부인하고 자신의 약점과 단점을 숨기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나타납니다. 약점 노출은 잘못이나 약점, 단점 등에 쉽게 인정하며 다른 견해나 비판에 대해서 개방적인 그러한 문화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생이 뭔가 비행을 저지르거나 잘못했어요. 그랬는데 학교 차원에서는 그것을 드러내면 학교의 위상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외적인 타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렇게 은폐하려고 하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또 문화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 잘못은 일단은 우리가 인정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나가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함께 대책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사회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약점 은폐와 약점 노출의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정신 프로그램 모델을 한번 볼까요? 호프스테드가 1995년에 분류한 모델인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8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권력거리가 작은 문화, short, 짧은 문화이기도 해요. 권력거리가 짧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power short distance라고 이야기를 해요. 권력거리가 짧을수록 작을수록 조금 더 권력에 대해서 편안하게 생각하는 문화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고요. 권력거리가 큰 문화, long distance예요. 그래서 권력거리가 조금 좀 큰 문화는 거리감이 있고 좀 어렵고 그러한 문화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집합주의 문화와 개인주의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집합주의는 이제 컬렉티비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개인주의는 인디비듀얼리즘이라고 하지요. 그 다음에 여성성, 남성성이 있어요. 페미니티라고 이야기를 하고 메스큐틀리니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성성과 남성성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불확실성 회피와 불확실성 수용의 문화를 또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불확실성에 대해서 우리가 회피를 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어셉하고 수용하느냐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서 8가지로 나누어서 보겠는데요. 하나하나 또 보도록 하죠. 먼저 권력거리가 작은 문화는 평등을 선호하는 문화예요. 그래서 합법적이고 또 전문적인 능력에 기반을 두고 있고 이런 나라에는 미국, 영국, 덴마크, 스웨덴 등 비라틴계 유럽 국가들이 포함되고요. 또 권력거리가 큰 문화는요. 불평등을 수용하는 문화예요. 권력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든
받아들여지고 수용이 되고, 또 조금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조금 나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억울하더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화적 차원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권위적 그리고 의존과 복종, 이러한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라든가 필리핀, 과테말라, 파나마 등 아시아의 국가들과 라틴계 국가들이 이렇게 권력거리가 큰 문화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합주의 문화와 개인주의 문화를 볼 수가 있는데요. 집합주의는요, 우리, 또 조화, 협동, 합의, 단결, 이러한 것들이 중요시 여겨지는 그러한 문화예요. 이러한 문화에는 과테말라, 에콰도르, 파나마, 한국, 대만, 인도네시아 등 남미 및 아시아 국가들이 포함됩니다. 개인주의 문화는요, 정체감의 근원이 개인 자신 안에 있어요. 그리고 솔직한 자기 표현과 의사소통을 중요시 여기고, 또 자유와 자아 실현이 중요시 여겨지는 그러한 문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등 서양 국가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자, 여성성과 남성성을 또 나누어서 한번 보겠는데요. 여성성은 따뜻한 인간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또 약자에게 공감과 관심과 보호와 복지, 이러한 차원으로 다가가는 그러한 문화이고요. 국제적 갈등을 타협과 협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특징을 보이지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이 여기에 속하겠고요. 남성성은 강한 사람이 사회적 지지를 받고 경쟁과 업적을 강조하는 문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 갈등은 어떠한 힘과 또 과시, 투쟁,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죠. 일본,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독일 등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라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불확실성 회피와 불확실성 수용의 문화를 우리가 보겠는데요. 불확실성 회피는요, 획일적인 특성이 있고, 또 차별과 분류가 심하고, 어떠한 안전과 안정 욕구가 지배적이고, 스트레스 수준이 높고 행복 지수는 낮은 그러한 문화인데요. 그리스, 포르투갈, 일본, 프랑스 등 라틴 아메리카계 또는 라틴 유럽,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불확실성의 수용 문화는요, 다양함의 수용, 또 규칙이나 통제가 덜하고요, 애매한 상황과 익숙지 않은 어떤 모험에 대해서 편안해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수준은 낮고 또 행복 지수는 높은 그러한 문화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잘 살고 못 살고와 상관없이 이렇게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나라들에는 인도, 영국, 말레이시아, 스웨덴, 덴마크, 싱가포르 등이 포함이 됩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문화를 지니고 있는지 궁금해지죠? 우리나라는요, 53개 조사 대상국 중에서요, 권력거리는 중간, 집합주의 성향은 11번째예요. 그리고 여성성의 성향은 13번째, 불확실성 회피 성향은 16번째로 강한 나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문화의 가치 모델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는데요. 잠깐 우리가 이 시간에 정리를 한번 해보면, 문화라는 것은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 등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루어낸 가치관과 습관의 총체로
각 문화는 그 나름대로 내재하는 교환과 행동 유형을 지니고 있다라고 우리가 학습했고요. 두 번째, 시대적 흐름에 따라 문화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글로벌 시대를 맞아 세계로 나아가는 지금 우리에게는 다문화에 대한 상담, 문화적 차이를 깊이 인식해야 하는 상담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류 모델에 대해서 가치, 문화적 가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